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트위치,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일본의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뛰고 있는 안자이 코키는 포르투갈 리그의 포르티모네스로의 이적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포르티모네스로 이적이고 24살의 일본 국적의 왼쪽 풀백입니다. 이 선수는 곧 포르투갈로 이동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자이 코키는 이적에 관해 소감을 밝히길, 내 나이적으로 해외로의 도전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 이적을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며, 포르투갈 리그지만 가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얘도 살이 쪘네. 에일 샤라이가 중국 상하이 선화로 이적을 했고 중국에서 받는 연봉이 2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세리아 A의 AS 로마에서 뛰고 있던 이 에일 샤라이가 중국 슈퍼리그에 상하이 선화로 이적한 이탈리아 대표 스트라이커 선수인데, 계약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연봉이 1600만 유로 210억에 다다르고 이적료로는 최대 2000만 유로 265억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200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선수면 유럽에서도 탑티어예요. 네, 그 정도로 받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로. 중국 가서 한몫 뽑는 거죠, 뭐. 엘샤라위가 상하이 선화로 갈 줄 몰랐지만 김신욱과 같이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이 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집트하고 이탈리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가네요? 가네. 그럼요. 많이 받는 거죠, 엄청. 라리가의 에스파뇰은 빌바오에서 안데르 이투라스페를 영입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 계약이며 1년 연장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하고 이제 빌바오는 이 바스크 지방, 스페인은 카탈루냐 지방, 카스티아 지방, 이제 바스크 지방에 있는데 바스크 지방을 대표하는 두 클럽이죠. 레알 소시에다드하고 빌바오. 그래서 이 두 팀이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이 선수 교류가 많아요. 네. 이 팀에서 안 쓰면 저 팀에서 데려가고, 아니면 이 팀의 좋은 선수를 저 팀에서 꼬셔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선수가 빌바오에서 목이 왜 이렇게 두꺼워, 저거? 옷이? 되게 촌스럽다. 아마 빌바오 유니폼을 레알 소시다드처럼 하려고 하다가 색감이 너무 안 맞으니까, 레알 소시다드는 흰색과 파란색을 쓰고 빌바오는 흰색과 빨간색을 쓰다 보니까 흑백을 해버렸네. 아약스는 두산 타디치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2022년에서 연장된 또 2023년까지, 그리고 저기 2026년까지 써 있는데 저거는 추가로 2023년 이후에도 아약스와 어떤 또 계약을 맺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비공개 처리됐어요. 축구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계약 관련해서는 아닌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기사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유니폼 되게 깔끔하다. 라운드인데도 되게 깔끔해. 그 아약스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해 드리면, 그 흐로닝건에서 뛰었던 도안 리치가 아약스로 갈 확률이 거의 85%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약스로 가게 된다면 두 번째 아시아 선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가 도안 리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도안 리치가 잘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도안 리치가 일단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다 한 상태고 어디로 가느냐만 지금 중요한 상태라 아약스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레스터 시티는 유리 틸레만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4년 계약을 맺었고 이적료로는 4천만 파운드, 590억, 600억 가까이 금액을 주고 AS 모나코에서 데려왔죠. 얘도 사실 안더레트에서 바로 갈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갈 수 있었냐? 아스날로 갈 수 있었지만 자신이 아스날로 가면 바로 뛰지 못할 걸 염려해서 한번 거치고 가겠다. 근데 얘가 모나코로 갔을 땐 좀 망했었지. 그래도 임대로 아드리안 실바랑 트레이드성 임대로 레스터 시티에서 뛰면서 잘 적응을 했고 본인이 뭐 맨유, 그다음 토트넘 이런 팀에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유 팬들은 그러니까 현지 맨유 팬들은 이 선수를 좀 영입했으면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를 또 레스터 시티한테 뺏긴 거를 좀 아쉬워하던데. 여튼 뭐 프리미어리그 가자마자 잘했으니까 가자마자 잘했으니까 적응하는데도 뭐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레드나 계속 쓰라고. 지금 맨유 상황이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계속해서 리우트 같은 이상한 애들하고만 연결이 되고 있고, 정작 올 수 있는 선수들하고는 사실 좀, 잘 링크가 안 뜨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 그 다음에 해리 윙크스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리 윙크스하고의 계약은 2023년까지인데 1년 연장하는 거에 사인을 했고,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24년까지 3년 연장 계약을 더 해가지고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총 5년이 남은 거죠. 한마디로. 둘 다 인수저죠. 네. 그치. 땜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로즈가 나간다고 하니까, 판다고 하니까, 로즈 대신해서 주전 먹을 수도 있고, 어차피 윙크스는 좀 더 기회 주면은 또 곧잘 했던 경기도 있고, 벤 데이비스도 로즈 없을 때는 또 잘 해줬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땜빵으로 데리고 있기도 괜찮죠. 네. 로즈는 팔 건가 보더라고요. 그냥, 서로가 마음이 떠난 것 같아. 로즈도, 그 다음에 토트넘도. 서로가 마음이 떠났나 봐. 나도 로즈 괜찮은 것 같은데. 프랑스, 모하메드 디압시의 이제 사단이죠. RMC, 라디오 몬테카를로. 이 소식에 따르면, 바카요코에게 접촉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첼시가 원소팀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에게 또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있습니다. 아스날 그리고 맨유가 이 바카요코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의 디렉터인 레오나르도는 바카요코에게 관심이 있으며 바카요코 측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AC밀란에서 성공적인 임대를 보낸 바카요코와 레오나르도의 관계는 매우 좋으며 그는 첼시와 계약이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클럽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첫 번째로는 에메리의 아스날로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에메리는 바카요코를 좋아하며 그리고 다음 이 선수를 데려온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맨유는 마티치와 포그바를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맨유는 이미 첼시와 접촉한 상태이고 그러나 현재 그는 램파드 사단과 아일랜드에서 프리시즌을 보내는 중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훈련이 끝나면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번 시즌 바카요코가 밀란에서 잘했죠. 처음에 가투소가 바카요코를 보고 6살짜리 축구 선수를 보는 듯하다. 기본기가 개뿔 아무것도 없다. 이 선수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난 비판하면서 진짜 저걸 보낼까 말까 다시 보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저번 시즌 다시금 잘 적응하면서 아주 후반기에는 가투소하고 사이도 좋고 네. 그랬죠 뭐. 바카요코 지금 첼시가 영입이 안 되는데 선수를 팔까? 팔 수도 있겠지 뭐.
아무튼 또 바카요코가 최근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의 일탈 행동에 관해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네이마르는 파리로부터 팀 소속의 정상적인 활동 재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었는데 파리는 네이마르가 클럽의 허락 없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 같은 상황에 개탄스러움을 표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를 경제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몇 주 주급 정지다, 이런 경제적인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성명서에 관해서 그 네이마르 아빠, 에이전트인데 네이마르 아빠가 야 니들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얘기했잖아, 좀 늦게 간다고, 왜 근데 이런 성명서를 낸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네이마르가 다른 팀을 가는 데 있어서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뭐 액션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튼간에 지금 네이마르하고 이 구단하고의 관계가 사실 뭐 좋지 않은 듯해요. 네이마르는 지속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어하고. 야 트위치 채팅 안 치냐? 아, 또 트위치 한번 가봐야겠네. 아니 트위치 채팅 한 번도 안 올라와, 파란색이. 아, 한 명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트위치 한 명 있네요. 내가 가니까 한 명 있네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위치입니다. 네, 저 혼자 있네요, 혼자. 네. 나 혼자 그 빈방에, 빈집에 소리쳤네, 빈집에. 누구 없어요? 누가 없냐? 아, 빈집에 소리쳤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카카오에서 축구 보고 하다가 귀찮은가 봐, 가기. 원래 좀 카카오 분들이 가졌거든요. 아유, 좀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한 명도 호스팅 할 수 있나요? 풍월양님에게 호스팅 해드리려고. 나를 호스팅합니다. 풍월양님 아니면 쉐리님한테 저를 호스팅합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한 명? 이 호스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궁금하네요. 여튼간에 뭐 네이마르가 현재 지금 파리 생제르맹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다. 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호스팅된대. 너무 웃기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스톤빌라는 타이론 밍스를 완전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미공개이며 이적료로는 2,500만 파운드, 37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사실 성질이 더러워요. 더러운 말직도 많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수 다치는 거 항상 원치 않는다. 네이마르에게도 그런 말 했었고, 쿠티뉴에게도 그런 말 했었는데 얘는 좀 바랍니다. 이런 애들은 인과응보를 당해야 돼요. 네. 진짜요. 하지만 저는 얘가 너무 심해요. 막 얼굴 밟고, 손 밟고, 배 차고, 이런 유형이라, 이런 애들은 인과응보 당해야 됩니다, 진짜. 아주, 아마, 라모스급이냐고. 아, 좀 드럼 반칙을 라모스급이라 할 수 있지. 더 들어올 수 있어, 심지어. 얘가 얼굴, 그 선수 밟아가지고, 선수 얼굴이 찢어졌다니까, 진짜. 그 아마 영상 보시면 있을 텐데, 사진이나. 되게 유명해요. 네. 아, 옛다 채팅 감사합니다. 그 옛다 채팅, 내가 알기로는 옛날 이 옛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옛날 과거에 그 다음파 시절? 앨리스 뭐 해가지고 옛다 뭐 사건이 있었어요. 생각이 나네요. 옛다. 그치, 이게 들어온 애들은 좀 약간, 징계를 좀 세게 줘야지.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선수는 몸으로 먹고 살고, 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이 전성기 기간 더 짧지. 어? 그런 부상으로 다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혼나야지. 홍콩 한번 나야 돼. 호끔 나야지, 그냥, 씨. 에메리 감독의 요청으로 아스날 또한 말콤 영입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뿐만 아니라 에버튼과 아스날이 말콤 영입에 참가를 한다고 하며 아스날의 경우 ML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아스날이 돈이 없지만 바르셀로나는 그를 판매한 금액의 대부분을 메꾸길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보르도에서 말콤을 데려왔을 때 4,100만 유로 545억에 영입을 했고 말콤 본인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 클럽이 있다면 조건과 프로젝트를 감안해서 보고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에 관해서는 중국 광저우 팀에서도 관심이 있었으나 광저우가 오늘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말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아스날, 파리, 에버튼 이 중에 하나 고르겠죠. 말콤이니까 잘했냐라고 물은다면 잘하진 않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나온 시간에 비례해서는 좀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차피 안 씁니다. 어차피 안 써요. 얘를 안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있어봤자 죽음만 나가고 죽음도 처리할 겸 이적료도 다시 회수할 겸 그냥 뭐랄까 정리하는 게 옳죠. 얘도 아마 좀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가기 전에는 보르도에서 왕노릇 하다가 가서 완전 쩌리에 뭐 완전 쩌리니까 얼마나 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뛸 수가 없다라는 거. 다음 소식은 리카 에르난데스가 미넨에 도착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리카 에르난데스는 기자회견에서 독일어로 인사를 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고 루메니게는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고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중앙 수비수이자 왼쪽 풀백으로 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멀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는 코바치 감독에게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할 수가 있고 미넨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 전체에 이렇게 잘 뛰고 있는 그 다음에 잘 뛸 수 있는 월드컵 챔피언이 있다라는 사실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리카는 부상 때문에 개막 경기 몇 경기 좀 놓칠 수가 있대요. 무릎 부상이 좀 심해가지고 지금. 하지만 일단은 뭐 프리시즌 대비해서 미넨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같이 열고 등번호 21번을 받았다라고 또 공표를 했죠. 근데 뭐 람 번호 부담되겠지. 그래도 이제 뭐 정말 비싸게 데리고 왔으니까 그만큼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뭐 좋겠죠? 레알 마드리드의 아자르는 당분간 레알에서 23번의 번호를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 처음 훈련을 받았고 스페인은 아자르가 23번의 셔츠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8일 첼시는 지난달 9천만 파운드 1325억의 계약을 맺고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클럽에 합류를 했습니다. 세 팀 동료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훈련에 임했으며 레알과 미넨과의 친선 경기는 지단의 새로운 면을 잘 살펴야 할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자르가 23번을 달고 훈련한 정보가 들어오면서 당분간 그 번호를 달고 뛰고 라울과 호날두가 만든 7번 셔츠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노 디아즈가 7번의 셔츠를 달고 있죠. 그래서 그 번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뺏지 않고 다른 번호를 달 건가 봐요. 뭐 물론 얘는 10번을 원하겠지만 10번은 지금 머드레시가 달고 있기 때문에 뺏어오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23번, 7번, 나중에 10번을 달겠죠.
자, 다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름이라 몸도 안 좋은데 조단 쓸개 좀 줄래? 블랙. 내 쓸개 너한테 안 줘. 이스코는 자신의 둘째 아이 출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프리시즌 일정 합류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레알은 플레이메이커 이스코를 포함시키지 않고 캐나다로 떠날 것입니다. 왜냐면 그는 두 번째 아이를 낳는 일정이 가까이 오면서 지단 감독에게 나머지 팀과 비행을 좀 따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물어봐서 프리시즌 가는 날짜랑 자신의 둘째 아이 낳는 날짜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데 옆에 있어야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늦게 합류할 수 있는 좀 배려를 부탁했고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네. 조현우 이적 무산되겠네요. 다른 24살짜리 임대 오피셜 뜬 거 보니. 근데 어차피 조현우는 이번 연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뭐 어디든 가면 됩니다. 뭐 분데스리가 안 가도 뭐 딴 데 뭐 찾는 데 있으면 공짜로 가면 되고 아니 말고 그런 거지 뭐. 원래 갑작스러운 암초 같은 거는 어느 때 언제에서라도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암초를 조심하라고.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LK손을 영입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비공개이며 광저우 홍다는 공식적으로 LK손을 영입하면서 이 선수는 2012년 말 광저우 홍다에 처음 입단했으며 2013, 2014 두 번 연속으로 중국 슈퍼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는 2016년에 상하이 상강에 합류하면서 중국 리그에서만 117경기 54골을 기록했죠. 이 선수 K리그 팬들에게는 이종원을 닮았다라는 닮은꼴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상강이 누굴 영입했냐면 아르나우토비치 웨스트햄에서 아르나우토비치를 영입하면서 외국인 자리가 한 자리가 나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엘키손이 나가게 되었고 내가 수원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음날에 바로 광저홍다로 이적했어요. 젠장. 그렇지 내가 뭐 비싸지. 알겠습니다. 아직 중국인 아니에요. 비싸지. 나쁜 자식. 그래, 기억 안 했다고. 포항은 인천 유나이티드로부터 공격수 허용준을 임대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인천으로부터 공격수 허용준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등번호는 16번을 사용하게 되면서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2016년 전남에서 데뷔한 허용준은 2018년까지 3년 동안 전남에서 86경기를 출전하면서 16득점 8개의 도움을 8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비록 올 시즌 인천에서는 부상 등의 여파로 10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윙포워드를 비롯해 공격 진영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고 결정력과 개인기를 활용한 돌파와 중거리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허용준의 합류는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력을 강화시켜주리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준을 되게 좀 약간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난 허용준이 인천에 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시간이 필요한가? 너무 기대치가 높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허용준은 과대평가를 받았고 이 선수는 전력에 도움되는 유형이 아니야. 너무 끌어. 너무 진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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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끌어 진짜. 너무 별로야. 너무 진진발이야. 아우 진짜. 아무튼 뭐 포항은 6개월 임대인 것 같으니까 가서 뭐 잘 하고 오기를 바라겠죠. 네, 안녕하세요. 잘 하고 오길 바라겠죠. 너무 진진발이야 진짜. 수원 팬인데 그렇게 까실 필요가. 수원보다 안 까는 겁니다. 제가 수원, 얘 만약 수원이었잖아요? 저 진짜 난리 났습니다. 네.
수원 아니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 까는 게 아니에요. 비판이지. 이걸 왜 깐다 생각할까? 이걸 깐다 생각하는 거는 너무 불편해야. 그런 불편노, 네, 용납하지 않습니다. 박은익률, 박은익률 너무 개차반으로 보시네. 박은익률 별로긴 하죠. 별로긴 한데, 박은익률은 얘보단 나아요. 진짜로.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동등한 입지에서 봤을 때, 박은익률이 얘보단 낫죠. 아이, 얘보다 낫지. 뭐야, 이거?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만한 소식인데, 제리치가 강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북으로의 이적이 거의 뭐 던딜이라고 하며, 경남도 조금 찔러보나봐요. 우리도 공격수가 없는데, 너 좀 데려올 수 있겠니? 네. K리그 이적 시장의 정통한 씨는 오늘 제리치가 전북현대와 경남FC 두 구단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르면 뭐 좀 빠르게 소식이 결정날 수가 있고, 제리치는 지난해 강원에서 24골을 24골 쩔죠. 24골을 터뜨렸고, 말컹에 이어서 K리그 1부 리그에서 득점 2위에 올랐던 특급 골잡이입니다. 네. 경남이 막판까지 제리치에 대한 협상을 두고 경합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부진에 빠져있는 경남은 최근 외국인 미드필더 조던 머치와 계약을 해지한 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끌어줄 골잡이가 필요하며, 전북과 경남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서로가 비대한 건 맞다. 네. 기다리고 있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3명까지 아닌가요? 내보내면 되죠. 네. 안 쓰는 애 내보내면 되죠. 전북이 10억이 한승규? 강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사실 돈보다는 선수 영입이 더 급하니까 한승규 신유형 탔고 나오면 잘 휘집어주고, 뭐 강원 입장에서는 거기 지금 잘했던 그 친구 있는데 그 시즌 앞당하네 부상으로. 뭐 걔도 없으니까 좀 길게 보자면 뭐 저는 뭐 강원이 원하는 10억이 한승규? 뭐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정말 전북이 원한다면, 제리치 원한다면 써야지. 얘 서드파티 있대요? 생각보다 골치가 좀 아픈 스타일이구만. 그래? 서드파티 있는 거 몰랐네. 서드파티가 있어? 요즘에 서드파티 거의 없는데. 남미도 아니고 이거. 올 시즌은 초반에 김병수 감독의 부름에 좀 이행을 못했죠. 병수보를 하기에는 선수 본인이 좀 이렇게 부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전술적인 견해 차이? 선수와 감독의? 그러면 초반에 좀 입지가 좀 불편하다가, 그래도 꽤 나왔는데, 그래도. 선생님들 서드파티가 뭔가요? 주인이 3명, 2명. 뭔지 알겠어요? 얘에 대한 권리를 여기도 가지고 있고 저기도 가지고 있고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완전히 소유권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서드파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집을 해가지고 뭐 완전 영입하든가. 근데 보통 남미 가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오레오 오즈는 뭐야? 몰라 그거 뭔지. 약간 뭐랄까, 브라질은 선수들이 어렸을 때 좀 괜찮은 애들? 그런 애들은 뭐 지원 같은 걸 해준다 해가지고 서드파티를 가지고 있었죠. 너의 몇 프로를 내가 뭐 지분 소유를 할 테니까 뭐 내가 널 좀 도와줄게, 후원해줄게, 뭐 용품 같은 거 후원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먹는 거, 뭐 그런 거나 생활하는 거 이런 거 후원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이제 뭐 서드파티 있는지 몰랐으니까 저는. 근데 한번 또 계약이 관련돼 가지고 또 나오는 게 있겠죠? 그거 있으면은 제가 가져와 볼게요. 네.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으로만 들으시려면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도네이션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아디오스. 빠밤.